예, 그러면 여당 얘기 좀 해볼까요? 당내 사정이 복잡하기는 여당도 비슷합니다. 총선에 압승을 했지만 성취문에 부실 검증까지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우선 시민당 양정숙 당선인 경우는 부동산 의혹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는데도 소명된 의혹이다 이러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입장 들어볼까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다 소명을 해서 제가 당선인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 증여세 내고 했던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가계부채 해결이나 헤비타트 등 좋은 취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들으셨지만요. 제가 듣기로는 나 버틸래 이 말씀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버티겠죠, 뭐. 지금 당내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의원들 사이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더불어시민당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분 얘기는 어쨌든 큰 잘못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명됐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당에서도 해명이 됐다고 했으면 제명시키지 않았겠죠. 예. 그만큼 어쨌든 당에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과했잖아요, 대변인이. 예. 그때 사과의 수위라든지 사과의 주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양정수 당선자가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닌 거죠. 헤비타트 뭐 이러니 왜 합니까? 아니 해명된 건데 왜 헤비타트 씁니까? 왜 가계부채 얘기를 왜 써요? 뭐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을 계속 하고 싶다 뭐 이 말씀 같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기 당에서 제명시켜봐야 비례대표는 유지되는 거잖아요. 다 예. 아시다시피. 예.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당 제명이라는 게. 저분이 아마 탈당하면 이제 의원직이 상실되겠지만 탈당할 리는 거의 제가 볼 때 제로에 가까운데 지금 하는 얘기로 봐서 좀 그래서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제 21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시작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저분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5월 30날부터. 근데 당에서 제명을 시켰다는 건 어쨌든 국회의원을 인정하기 싫다라는 정치적 표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물론 법률적으로 이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당에서 고발돼서 나중에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그건 법률적인 차원이고. 적어도 정치를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딴 분들 모르겠는데 저도 앵커님이나 여기 두 교수님이나 우리 기자님 다 마찬가지 저도 포함해서 저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세 분께 다 여쭤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면 저는 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 국회에서 윤리위 차원,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한번 당이 나서 봐라. 그렇다 그래야지 180석을 가진 정말 거대 권력으로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정당으로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이럴 때 실현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것이 아직 법률적인 판단이 안 내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인 차원과 법률적인 차원은 다른 게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뭐 재산 축소 신고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다고 하는 거고 부동산 차명거래, 그다음 세금 탈루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중에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정도 의혹이 제기되는데 국회의원을 한다고요? 우리 다 국회의원 해야죠. 국회의원이면.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게 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민주당이 정확하게 국회가 열린 다음에 윤리위 차원에서 이걸 주도하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국회의원 3분의 2가 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윤리위가. 국회 윤리위.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어떤 이 양 의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분위기가 다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가능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뭐 국회 윤리가 구성되고 그러는 가운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고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 이슈를 밀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양정숙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때쯤 되면 이거는 이슈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가장 놀라운 것은 한 정당에서 두 번, 뭐 더불어시민당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볼 수가 있고 한 정당에서 두 번 비례대표 후보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2016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비례대표 후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부 들어서도 또 인권위원회 부상임위원인가요? 뭐 사실상 차관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상임위원이죠. 차관급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까지 올라간 것도 굉장히 놀랍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에는 뭔가 굉장히 튼튼한 끈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정수장학회 논란도 있고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두 번씩이나 비례대표 후보가 되고 또 차관급의 자리도 가고 어떻게 이런 재주를 발휘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뭐 의혹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방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정수장학회가 좀 특이해 보입니다. 그 경력에. 정수장학회 부회장 이력인데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이거 그 얘기 하기 전에 잠깐 제가 지금 어느 분하고 그 취재를 좀 해봤어요. 양정숙 변호사, 지금 변호사죠, 지금 당선인. 설득을 하고 있다고 알려준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입장이 완고하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고 오늘 현재까지도
그러면서 이건 자기는 법적으로 소명이 됐다. 고발을 하거나 수사를 해서 재판을 받으면 법정에서 해결을 하겠다. 변호사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입장 같아요. 이게 법률적으로 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의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 스스로 사퇴하거나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제 법률가로서의 생각인데 그럼 이분은 정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란 건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죠. 이 정도 의혹이 있으면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의혹이 적은 사람들도 못했어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분들. 그분은 법적으로 사실 문제된 건 아니죠. 도덕적 그런 정무적, 도의적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하여튼 현재까지 설득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아주 완강해서 아주 완강하다.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골이 아픈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여론은 계속 나빠지고. 근데 이제 그 정수학회 문제는 본인은 이분 낳은 이제 고등학교 설립자가 유경수 여사 동생분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그 인연으로 정수학회 부회장을 한 것 같은데 이 이력을 다 알고도 그럼 민주당이 민주당이 몰랐죠. 예. 그 얘기를 안 했으니까. 예. 그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하니까 아니라고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다 사진을 들이대니까 그거는 그냥 누가 나 몰래 올렸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런저런 의혹들을 소명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허위 사실을 보고하고 입을 맞추고 가짜 서류를 냈다 이런 정도의 쭉 그런 거에 굉장히 지금 분노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민주당이. 근데 어찌됐건 오늘 현재까지 스스로 물러나실 생각 영도 없다. 그렇습니까?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저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다른 이슈 때문에 덮일 수 있죠. 예. 근데 국민들은 이번 선거 보십시오. 다 기억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예. 그래서 민심이 무섭다는 거거든요. 예. 덮어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저 개인으로서는 양명숙이라는 분의 개인으로서는 당연히 그만두고 싶지 않겠습니다만 저런 부분들이 여권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사람이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강한 모양입니다. 완강하다. 그 당으로서도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근데 절차에는. 지금 오거돈 전 부산시장 문제하고 양정숙 당선인 문제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한참 굉장히 잘 나가는 때인데 갑자기 일주일 새에 7% 떨어졌다 이런 조사가 있는데 민주당도 빨리 털고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